10일.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으셨나요? 크게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니 당연히 서툴고 미숙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시기였죠. 처음부터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당시 전 그런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났고 임상수의사의 일은 내 체질과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잠시 다른 길제약 회사로 외도를 했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제 동물병원을 하면서였습니다. 요즘에는 임상수의사도 주 5일 근무가 많은 편인데요. 수의사가 여러 명 근무하는 중대형 병원이 많이 생겨 서로 돌아가며 쉴 수 있어 예전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졌죠. 제가 동물병원을 개원할 당시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원장 수의사 1명, 미용사 1명, 수의 테크니션 1명, 주 6일 근무의 구조였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동물병원 형태로 약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보통 일요일 하루를 쉬었죠. 개원 초반 몇 년은 퇴근 후에도 응급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병원 전화를 제 휴대폰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밤이든 새벽이든 응급 진료를 받습니다. 나중엔 퇴근 후에 삶이 사라짐을 느끼고 일과 후 응급 진료는 주위 24시간 병원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명분 아래 휴가다운 휴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참 미안했어요. 게다가 전 일과 일상삶의 분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직업적 특수성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픈 환자가 왔습니다.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환자는 보호자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저도 퇴근 후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환자 생각이 계속 납니다. 잘 나을까? 내일은 상태가 좋아질까? 상태가 나빠지면 어떤 검사와 치료를 더 해줄까 등. 만약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면 더 몰입했습니다. 비록 몸은 집에 와 있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과 놀면서도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환자의 잔상, 환자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만성 피로는 저의 절친이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심신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결국 몇 차례 번아웃이 왔습니다. 심각한 의욕 저하, 무기력, 무력감, 졸림, 우울감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기간도 오래 지속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삶의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당시 전 그저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릇된 자존심이었는지 아님 그마저 실행할 의욕이나 용기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큰 탈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일과 일상을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일과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 잔업을 챙겨 퇴근 후 집에서도 일을 하는 날들.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생각으로 일과 삶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 날들. 게다가 주말도 예외가 없는. 제가 겪어보니 이는 사람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부득이하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면 모를까 매일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언젠가 몸과 마음에 큰 탈이 납니다. 반드시 일과 일상이 분리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일상도 일도 나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는 기간을 가진 후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식과 일의 균형이 맞아야 롱런할 수 있어요. 휴식은 일을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결코 의미 없거나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핥히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저자 박근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